박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PD님께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보험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캐치를 해오셨다고 해가지고 원론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접근으로 오늘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오셨는데, 이거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데도 보시면은 지금 너무 정보 과잉 시대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는 뭐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막 전화 같은 것들 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뭐 암,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것들 전화 많이 와가지고 뭐 지금 아니면 가입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화가 많이 오긴 하는데, 중요한 게 그 보장 관련돼서 질문하기보다는 텔레마케터가 뭐 암 진단비가 몇 천만 원, 그리고 항암 치료 뭐 했는데 7천만 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항암 치료를 현재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기가 각 병원들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특약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또 이것도 예를 들면은 어떤 어머님 한 분 이제 암 진단비가 뭐 한 5천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여성한테 가장 중요한 유방암이 이제 빠져있는 그런 암 진단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입할 때는 암 진단금이 그냥 5천만 원 나온다, 그 금액에 포커스가 가 있단 말이죠, 고객분들은.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는 그 금액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최근 사례인데, 요즘에 간병인 많잖아요. 간병인 보험 관련해서 텔레마케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가족이 간병해도 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냥 간병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가족이 간병을 해도 돈이 나온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보니까 텔레마케터가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급될 때 보면은 가족 간병한다고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병인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받아요. 진짜로 간병인을 써야지 받는 게 간병인 보험입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또 받기 쉬웠어요. 받기 쉬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좀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자, 내가 보험료 지금 이만큼 내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런 경우 많으시죠? 보면은 내가 보험료를 뭐 20만 원짜리 보험 내고 있는데 용종 뗐어요. 용종 뗐는데 뭐 20만 원 밖에 안 나왔대요.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화를 내실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역질문을 하자면은, 자 여러분들, 그 당사자분께서 지금 20만 원짜리 그 보험 안에 용종 떼는 것만 들어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암, 뇌, 심장, 각종 심각한 그런 수술비들, 뭐 후유장애, 이런 것도 다 들어간 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20만 원이라는 돈을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거지, 그 용종 조그만 거 뗐다고 해가지고 그 20만 원 보험료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에 걸친 리스크를 방어한다, 그런 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돈은 이렇게 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하는 접근은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용종 하나 때도 뭐 얼마 나온다, 그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에 보면은 보험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가입하고 구성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까, 이런 게 조금 질문이 많은데, 네,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단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먼저 채워야 되나, 그게 중요한데, 저는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진단비가 가장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질병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의사가 당신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질병 코드가 나오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자, 그때부터 돈을 진단만으로도 주는 게 진단비겠죠. 암 진단비, 뭐 뇌 관련된 진단비, 심장 관련된 진단비들, 뭐 등등등의 진단비들이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도 있고요. 그런 진단비들이 가장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비 가지고 내가 치료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진단비고, 그다음 두 번째 순위는 수술비, 치료비 같은 것들, 그런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왜냐면은 진단 받았으면 당연히 그거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수술이든 어떤 특정한 치료를 받던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이 이제 후유증 관련돼서 후유장애가 아니라 장해, 히읗, 해,
그래서 후유장애 특약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문구들을 통해서 당신은 후유장애가 몇 퍼센트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만큼 지급을 해주는 그런 후유장애 특약으로 마지막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뭐 간병비나 치매나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것들이지, 어떤 것도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것들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순수하게 보장을 위한 목적이라면. 자, 다음 질문. 보험료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서 뭐 20대 때는 얼마, 30대 때는 얼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내 급여, 내 자산, 내 급여의 10% 정도 내외 모든 보험료 통틀어서요. 최소한의 내 금액으로 최대한의 내 자산을 막아준다. 방어하는 자산이죠. 보험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흔히들 타먹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타먹는다는 어감 자체가 좀 보험으로 이득을 본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보험은 이익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위험을 방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은 건강보험에서도 환급금 같은 것들을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보면은 환급금이 뭐 얼마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환급금 따지는 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높으니까, 높은 것도 많으니까 그것도 이해되는데, 보장 관련된 보험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 그런 보험에서 환급금 따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릇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올바른 인식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리스크를 막는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 이런 질문도 있네요. 보험이 금융인가요? 당연합니다. 금융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만 이제 떠올리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 이 세 가지 전부 다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금융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세 군데 다 감독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보태면은 제가 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험은 일종의 아주 원초적으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주 시초가 옛날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 우리 개돈 하잖아요. 그렇게 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돈이 모인 그 개가 점점 상품화돼서 보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으로 개인의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게 보험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정말 본질만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개인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게 보험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보험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리고 보험료 책정되는 거, 요거는 질문에서 또 이어진 내용인데,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작년에 가입한 사람들은 얼마였고 올해 가입한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냥 보험사들이 돈 벌려고 무작정 올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그리고 발병 확률, 그런 것들 모든 요소들을 다 합쳐서 손해율까지 다 따져서 이게 보험료라는 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정되는 게 보험사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보험사에서는 뭐 옛날에 지급을 많이 해주게 됐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줄 돈도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총 보험료가 책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막 어디 보험사가 비싸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때 가입할 때마다 유리한 보험사, 저렴한 보험사로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아까 뭐 PD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이런 거 뭐 질문도 대답해 달라는데 왜 맨날 같은 색깔 입으세요? 오늘은 흰색 입었습니다. 오늘은 흰색 입었고요. 제가 이 브라운 갈색 계열을 원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갈색 계열의 정장만 4벌 있어요. 그리고 차도 지금 갈색이고, 가방도 갈색이고, 양말도 갈색이고. 그래서 제가 갈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갈색을 많이 입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식한 느낌들이 좋아서 이렇게 좀 입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보험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본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험의 본질만 보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본질만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돈을 비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 거죠, 보험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너무 상품화되고 하다 보니까 수십 개의 보험회사들, 그리고 수만 개의 상품들, 이런 것들이 질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색하고 너무 마케팅에 피로도를 느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본질만 따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스템이다.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